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인 사망자 1명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일주일째인 오늘 오전 한국인 남성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건 처음입니다. 나머지 사망자 22명의 유족들은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26살밖에 안 됩니다. 너무 이게 죽음이 억울하고 허무하고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이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유족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아리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전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요. 그냥 출근하서부터 앉아서 우리는 머리 숙이고 일만 했거든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게 유족들 이야기입니다. 그 3사당은 그날까지 이 공장이 상품이 폭발한다고 모르고 이때까지 일했어요. 경찰은 사고 이후 공장 직원 등 참고인 20여 명을 불렀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압수물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분향소에는 휴일을 맞아 중국 교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돈만 주면 일을 시키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니까 이게 사고야. 위에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언제든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찾아왔습니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후보들의 말싸움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공한증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소통과 신뢰, 경험 3가지가 없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앞으로 그 대통령과 우리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의논하면서 설계해 나갈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원 후보는 지난 28일에도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도 한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자처한 배신 프레임을 극복하고 싶다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주장부터 명백하게 철회하길 바랍니다. 한 후보 측은 인신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한 후보에 대한 공포증, 이른바 공한증이 있더라도 협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자신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묻는 비판을 의식한 듯 총선 당시 각 후보들의 선거를 돕는 사진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 모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민당한테 패한 분들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아니냐. 배신의 정치 운운합니다만 우리 총선 왜 졌습니까?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로 끝난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설득해서라도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오히려 바이든의 사퇴를 막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나섰습니다. What you saw last night on the debate stage was Joe Biden, a president with integrity and character.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그간 정치 메시지를 내는 걸 자제해왔지만 이날은 투표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옷까지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은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의 사퇴를 설득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47년 동안 함께하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깊이 관여한 그만이 바이든의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화당의 한 하원 의원은 토론 당일 질 바이든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영상과 함께 누가 통수권자인 거냐는 조롱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진영에선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는 대선 후보의 사퇴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며 민주당이 그 절차를 잘 지키는지 지켜보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바다나 위스콘신주 등 많은 주에서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젊은 후보로 교체된다면 트럼프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